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10월 달에 남북 연락선 복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정연설에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대공 미사일을 딱 쐈어요.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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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아, 요즘 그 남북 정세가 거의 극초음속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극단적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너무 뭐 되겠어? 하는 이제 냉소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와, 이제 뭐 다 됐다.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종전선언을 제기하고, 근데 이제 미국도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뭔데? 이러면서 이제 북에서 메시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 미사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담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말만 보면 안 되고 또 미사일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종합적으로. 그럼 이제 북이 이제 이런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딱 문제 삼은 게 뭐냐면 편견, 그 다음에 이중잣대,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남조선의 적대 정책.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일관되게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북은 그럼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우선 첫째로 미국을 향해서 북이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미사일 4방 쏜 거예요. 그건 미국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분간 미국하고 말 안 섞겠다는 얘기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일관되게 이제 북이 이제 그 미국의 그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아왔는데, 그것을 이번에 이제 미사일의 4번의 시험 발사를 하는 걸 통해서 뭘 보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력화하겠다, 힘으로 무력화하겠다.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죠. 뭐 바이든은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는 오바마식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뭐 트럼프식의 뭐 탑다운도 아니고 실용주의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하는 얘기가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죠. 뭐 너네들 적대시 정책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맛 좀 봐라. 이래 이제 미사일 4방을 이제 딱 쏜 거란 말이죠. 그 이제 그 4가지가 뭐냐 했을 때 처음에 크루즈 미사일을 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쐈냐 했을 때 그 탄도 미사일을 쐈죠. 그 다음에 3번째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어요. 그 4번째는 지대공 미사일을 쐈어요. 이렇게 이제 4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딱 이제 보여준 건데, 그럼 이제 그 크루즈 미사일은 뭐냐면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그 토마호크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망이 안 잡히고 굉장히 정밀도 그런데 굉장히 이게 이제 개량된 이번에 이제 크루즈 미사일을 북에서 이제 발사를 했다 이런 건데, 그것의 타격 대상이 대체로 뭐냐 했을 때 미국 항모정단입니다. 7함대.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뭐 사세보 해군기지 이런 게 다 타켓이라는 거죠. 거기 이제 다 들어가 있다 이런 거예요. 서훈 국방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핵탄두를 장착하게 되면 이 문제가 차원이 달라진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거를 이번에 이제 크루즈 순항 미사일 이제 보여준 거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탄도 미사일을 쐈는데 이걸 어디서 쐈냐? 열차에서 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터널 안에 있다가, 근데 이게 이제 차량으로 이용해서 이제 텔로 딱 해가지고 이제 쏘는 거, 이거는 이제 이제 훨씬 더 기동성이 좋고 이제 은폐하기가 좋겠죠. 근데 열차에서 쏘는 건 아무래도 선로가 있으니까 이제 은폐하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 대량으로 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엄청나게 그냥 양쪽으로 이제 융단 폭격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번에 갖고 여단까지 창설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이 2가지 무기는 결국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역외에서 제압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동해, 그 태평양 그 일본 가까이 그쪽 괌 이쪽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훈련을 해도 밖에서 해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안에 들어오면 어떡하냐? 지금 이 크루즈 미사일로 함대, 그 다음에 그 탄도 미사일로 주요 기지와 이런 데를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이번에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극초음속 무기가 또 나왔는데,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한 나라는 4군데밖에 없어요. 일단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앞섰죠. 러시아는 이제 뭐 아방가르드, 그 다음에 뭐 킨잘 이런 게 있고 실전 배치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은 둥펑 17 해갖고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 미국이 좀 늦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제 극초음속 무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뭐 얼마 전에 뭐 한 개 성공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북에서 딱 보여준 거죠. 이제 이 극초음속 무기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데, 그 이제 순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순항형 이렇게 이제 크루즈형 이제 미사일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탄도 미사일로 이제 가긴 가는데 거기 이제 활공체를 달아가지고 활공 그 전투부 약고 이제 이게 또 이제 그 날아가는 이런 건데, 이번에 이제 그 활공체 HGM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크루즈 미사일을 시험했다는 거잖아요. 뭐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그거 뭐 이제 초보적인 거다 이런 건데, 어쨌든 극초음속 무기를 북이 보유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극초음속 무기라는 게 보통 이제 그 마하 5, 그러니까 이제 음속의 이제 5배 정도 되면은 이제 극초음속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물리적인 성질이 그 이제 그 음속의 5배 정도 넘어가면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제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대륙간 탄도도 그것도 이제 극초음속 그 발사기는 맞는데, 그건 어쨌든 이거 이제 대기권을 이제 넘어서 이렇게 높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이런 스타일로 거의 뭐 마하 20, 30대니까 그것도 이제 극초음속은 맞죠. 그러나 이게 대기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기권 안 올라가고 자유자재로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요격하기가 힘든 이제 그런 종류의 무기인데, 이제 이걸 이번에 이제 보여준 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번에 쏜 게 이제 그 지대공 이제 미사일이잖아요. 그 이제 지대공 미사일은 이제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뭐냐면 그 러시아판 사드라고 할 수 있는 S-400, 그 이제 그 터키에서 그 이제 인수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난리를 친 적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건데 그것의 타켓 대상이 뭐냐 했을 때 F-35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 자산들, 이제 뭐 전폭기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요격하겠다 이런 건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표현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F-35기 그 오면 그거를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걸 이제 발언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무력화시키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딱 발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한번 이제 보여준 거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건 결국 미국에게 어쨌든 영내에 이제 미국이 이제 북과 어떻게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네들 이제 본토 타격하는 그 ICBM은 뭐 둘째 치고 어쨌든 영내에 들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여기로 밀어내는 이런 전략 자산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죠. 힘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무력화하겠다 하는 걸 이제 말해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북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하고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할 뭐 계제가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종전선언을 놓고는 이제 뭐냐 했을 때, 북은 종전선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은 안 됩니다. 다만 이걸 좀 갈라서 봤을 때 뭐냐, 종전선언은 안 되지만 남북대화는 가능성이 있어요. 요런 대목이죠. 먼저 남과 북이 뭔가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나 남북 대화를 먼저 해서 먼저 우리 민족이 뭔가 의기투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미국을 끌어들여 갖고 너네 할래 안 할래 하든가 이렇게 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또 미국의 중재자 비슷하게 이제 미국이 지금 뭐 북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내세워가지고 좀 말 좀 섞어봐, 나도 좀 얘기 좀 해보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북은 싫다 이거예요. 북에서 딱 봤을 때 시기적으로도 시기상조지만 내용적으로도 유해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북에서는 이 종전선언이 적대정책의 철회랑 연결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유해하다. 이게 이제 북의 판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유해하냐? 종전선언 멋지게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진 찍고 멋지게 하면 그래가지고 종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적대정책을 철회를 안 한다. 그럼 종전선언을 딱 일단 적대정책 철회 없이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야, 언제 우리가 폼나게 사진 찍었으니까 북 너네 군사력 강화하지 마.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계속 군사력 강화하고 전략자산 강화하고 남쪽은 계속 무기 사들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말은 종전선언 해놓고 오히려 군비는 저기 한국하고 미국이 오히려 계속 증강하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걸 북이 뻔히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적대정책 철회와 연결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적대정책 철회와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하지 않는 종전선언은 미국이 마치 그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잘못된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환상을 준다 이런 거죠. 실제로는 적대정책 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고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설득해서 적대정책 철회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중재자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미국이 이제 북과 대화를 했는데 중재 좀 서달라. 그거를 해가지고 종전선언 툭 던지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북이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전선언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 뭐예요? 이제 남북 대화가 여지가 있다 이제 발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남북 대화는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대목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 대목이 뭐냐? 그럼 이제 그 문재인 정부한테 북이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그 미국은 적대정책 철회 안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설득할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빼고 그건 차치하고 남과 북이 만나서 문재인 정부 당신이라도 적대정책을 철회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북이 막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제 규탄을 했잖아요. 그 왜 그랬냐? 이런 거죠. 북은 쎄 빠지게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제 맞짱을 뜨기 위해서 아까처럼 미사일 실험을 하고 그 미국을 밀어내기 위해서 아주 쎄 빠지게 하면서 이제 그 핵무력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미국 무기를 사가지고 남쪽에다가 계속 배치를 하니까 북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상당히 규탄을 한 건데 그래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대선도 앞두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에 또 종전선언이든 뭔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좋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그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옛날하고 방법이 달라졌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대화가 제한이 되고 이러면은 사실 이제 군사행동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협상 위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10월 달에 남북 연락선 복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정연설에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대공 미사일을 딱 쐈어요.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말로만 하는 거는 안 되니까 이중잣대 하지 마라. 적대정책 하지 마라. 뭐 도발이니 하지 마라. 해놓고 이제 미사일을 쏜 거예요. 근데 그럼 남쪽에서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짜 이게 무슨 대선형 이벤트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정말 북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검증을 해가면서 대화도 만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북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남북 연락선 그 친서 왔다 갔다 했고 복구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했잖아요. 한미연합훈련.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번에도 좋다. 저기 남북 연락선 복구하겠다. 근데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 그 이제 미사일과 이제 말로 이렇게 이제 병행을 해가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실제 그 진정성을 그 전제 조건을 어떻게 마련해 가는지 이걸 보면서 남북 대화도 이제 그 하든가 말든가를 판단해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북은 어차피 대화로 나오게 돼 있다. 그 내부가 이제 상당히 그 여건이 안 좋지 않냐. 그리고 이제 북도 이제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남쪽 정보를 매개해서 그걸 대화 창구로 해서 미국이 한번 접근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상이 되면 따는 당상이고 이제 얼마나 있으면 대화가 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이제 이게 말귀를 이제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엉뚱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남북 관계를 회복하는데 자꾸 실패가 이제 자꾸 발생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그 마지막 나온 기회를 어쨌든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가 고민을 해볼 건 우리 이제 통일운동 진영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게 지난번 그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성명에서 이제 온 민족의 열기와 이제 결의의 그 희망이 꽉 하면서 평화 번영 통일을 이제 막 들끓어 오를 때도 교류 협력 사업에서 뭔가 이제 이벤트성으로 뭐 하나 이제 잡아보려는 이런 식의 접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국면은 이제 그런 게 아니다. 사실 온 결의가 그 미국의 그 대북 적대시 정책,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이런 것 속에서 막 우리 이제 그 남쪽 이런 걸 이제
자꾸 이제 빨아먹고 강요하고 하는 거, 이런 걸 끊어내기 위한 탈미자주에 대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다.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통일운동진영은 이제 뭐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다, 남북대화는, 이렇게 생각해갖고 또 교류협력 공간이 열리면은 여기서 우리 단체들은 뭘 할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거는 좀 이제 뒤로 밀어놓고 어떻게 쓰는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떻게 어렵게 이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미국에게 호통을 쳐야 되는 거죠. 너 자꾸 대북 적대시 정책 계속 할래? 그러면서 무슨 종전선언이 뭐 조건 없는 대안이 그따위 소리 나고, 한미연합훈련부터 중지해. 전략자산 반입 거 그만해. 연구 중지해. 이제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통일운동이. 또 하나는 이 문재인 정부가 자꾸 이제 오판을 하니까 이 마지막에 이 귀중한 기회를 문재인 정부가 그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그 진지하고 고민 있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통일운동 진영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6.15 선언이 거의 그 자초위기에 왔을 때 미국에서 대통령이 누가 됐습니까? 부시가 됐잖아요. 부시가 돼가지고 뭐 악의 축이라고 했었고, 그 6.15 선언 막 다 날아가게 생긴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뭐 한반도의 평화가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 말 하나 딱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 남북대화를 복원을 해내잖아요. 이런 어떤 그 진짜 통찰력,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국민들한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통일운동한테도 필요하고, 정부한테도 필요할 때다. 이 작은 틈새를 이용해서 그래 이제 뭐 미국도 뭐 종전선언을 뭐 자기가 뭐 할 생각은 없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대화해가지고 우리한테도 얘기 좀 하게 해달라. 이제 요런 어떤 틈새를 이용해서 남과 북이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통일운동 진영과 우리 국민이,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제 그 끈 다 떨어져가지고 망해가기 일보 직전인 그 미국하고 계속 그 썩은 동아줄 잡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그래 살 거예요? 그 우리 민족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틈새를 열어서 남과 북이 힘을 합치는 이러한 국면을 한번 우리가 제대로 돌파해가는 이런 열기를 좀 모아낼 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